법무부 감찰관으로서 네. 계엄 당일날 용기 있게 계엄에 항의 표시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조금 아쉬움도 있어요. 그때 조금 네. 있었으면 이 법무부가 실제로는 이 계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로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경찰력이나 이런 동원은 이제 경찰이나 이제 군 하겠지만 이후에 사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역할이 있을 텐데 네네네. 그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 너무 빨리 나오셔서 좀 알 수 없었던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그 당시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시쯤에 법무부에 모였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저도 어떤 뭐 행동을 네. 언론 보도를 보고 네. 계엄 선포가 된 걸 알았고요. 그 법무부에 출근하면서 뭐 나름 판단을 했습니다. 뭐 계엄 선포는 당연히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게 뭐 현실 인식이나 혹은 위법하고 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저는 확신을 가졌고요. 어찌 됐든 간에 계엄 선포는 뭐 당신이 마음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따르고 안 따르고는 제가 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에 몇 시에 청사에 들어가신 거죠? 제가 12 시쯤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게 00시 09분이니까 아마 저 12시 직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12시 직전쯤에 어느 단위까지 이렇게 회의하겠다고 연락이 온 건지 아시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인제 실국장 단톡방에서 네. 실국장들이 모이라는 그 비상 소집 지시가 있었다는 그 단톡 메시지를 봤고요. 기조실장이 그 메시지를 올려 가지고 다른 실국장들이 다 그거 보면서 지금 바로 출근한다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걸 보고 저도 그걸 보고 바로 법무부 과천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과천에 도착하셔서 뭐 회의 안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은 거는 없습니까? 저는 뭐 최소한 이게 어떤 회의인지 성격은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뭐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들어가자마자 장관이 얘기하는 걸 말을 잘라 버렸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빴던 것 같기도 한데 말을 자르고 제가 "이게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여쭤봤고 장관이 "예 그래요."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냥 제 결심했던 바대로 그냥 그렇다면은 저는 뭐 따를 생각이 전혀 없고 계엄과 관련 지시라든가 명령은 전혀 이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사직하겠습니다라고 표시하고 바로 문을 그러니까 거들고 그때 나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분명히 계엄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한 회의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한 그때 거예요. 당시 그죠? 네 그래요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그 이후에 몇몇 뭐 제가 이름을 밝히긴 그렇습니다만 실국장하고 통화를 해본 바에 따르면 계엄 선포 이후의 뭐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을 때 박성지 장관의 뭐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뭐 최소한 지금 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8시 40분 정도에는 최소한 그 계엄 선포라는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보다 생각할 시간이 2시간, 3시간 이상 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 박성지 장관이 했던 행동은 그 계엄 선포를 부정하거나 뭐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든가 뭐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든가 뭐 그런 사람의 행동이라고 저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관장하는 대통령의 그리고 법적参谋라고 할 수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에 관한 문제 의식은 전혀 없고 그것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들을 한 것으로만 보인다 이렇게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판단하는 없습니다. 거죠. 네네. 그리고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단호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을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이원 위법한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성지 장관이 그렇게 아니 이제 아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그 임명과 부분은 제가 관련한 뭐 예. 증인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아니 같고. 법률가시기도 하시잖아요. 예예. 뭐 네.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네, 거에 뭐 법률가로서의 그러면 관점을 얘기해 주세요. 헌법재판소에서 당연히 결정의 취지라든가 앞으로 결정의 효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누구나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예. 멈춰 주시고요. 김봉식 청장하고 저기 오부명 공공안전처장님 양쪽으로 나와 주세요. 네. 김봉식 청장님은 참 책임 무거우신데
더 무거운 것이 그때 당일날 8층 서울청 상황지휘센터에서 참모들과 법률 검토를 했죠. 그래서 참모들 대다수가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이런 것들이 위법하다, 이원적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의견을 안 받아들였어요. 1분 주세요. 정리.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1분만 더 주시고요. 네. 네. 처음 그때 당시에 네. 그 의견 낸 거 얘기해 보세요. 처음 1차 차단했을 때 네. 법 시입 지초를 보고 저와 참모들이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청장님께서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1차 차단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에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가로막는 것은 헌법에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으로 얘기한 거 맞죠? 맞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포고령 자체에 1호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청장님, 그런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도 계속 이렇게 강행한 거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제 공소 사실 관련되기 때문에 상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포고령 내려오기 전에는 제가 국회의원님들하고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도 다 출입을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국회 출입 기자까지 출입증 있는 분들은 모두 출입을 시키라고 사실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포고령 내려온 이후에 좀 상황이 달라졌는데 그 짧은 초유의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 부분이 어떤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그런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부 어떤 참모들의 그 자리에서는 즉석 브레인스토밍 같은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상급청에서 지시가 내려온 부분을 소화하고 이행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제가 제 지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제가 물론 상급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어떤 포고령에 따라야 될 초유의 급박한 상황이고 포고령이라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어떤 법무부나 대검 이런 데서 어느 한 부서라도 공식적으로 이게 뭐 위헌 위법하다고 발표한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경찰에서 판단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의 책임은 제가 당연히 지는 건 맞습니다만 그 현장의 어떤 직원들한테까지 그런 그 강요한다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포고령 이전에는 제가 대통령 계엄 선포만으로는 국회의원님들 출입을 막을 수 없다 해서 출입증 있는 기자들까지 출입을 제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